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지난번 그 수치 해석 버킹엄 파이 정리 문제 3개 선생님이 올렸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설명할 텐데 조금 늘어질까봐 제가 빠른 속도로 이번에는 좀 진행할 테니까 듣고 나서 좀 미진하면 리플레이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자, 퀵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버킹엄 파이시어럼, 버킹엄 메서드라고 하죠. 1914년도에 버킹엄 학자가 이제 차원 해석법으로서 논문을 실었는데요. 보면 A 차원 해석 디멘전을 어널리시스 차원 해석은 수학적 방법과 실험적 방법의 중간에 해당하는 방법 지난번 설명했고요. B 변수들을 무차원 그룹으로 형성시키는 차원 분석의 한 체계적인 방법이다. 그 다음에 차원 해석법에 의해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면 실험 계획은 쉽고 실험 자료를 체계화하여 설계식에 맞추기가 쉬워진다. 즉 실험을 조금만 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또 모형 장치에서 얻는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스케일업 규모를 확대한 실제 장치의 성능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즉 여기서는 차원 해석을 이제 스케일업 관점에서 봤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 뭐죠? 모델 이론에서는 뭐예요? 스케일 다운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스케일업이나 스케일 다운 다 적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쌤이 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반복 변수법입니다. 그 버킹엄 파이 시어럼에서도 반복 변수법, Method of Repeating Variables라는 반복 변수법을 쓸 텐데요. 이 방법을 알면 나머지 세 개를 여러분들이 퀵으로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직경이 D이고 길이가 L인 이런 원통형이 있어요. 그래서 밀도 ρ, 점도 뮤인 유체가 속도 V로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유동의 흐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직각으로 그때 원통이 받는 항력, 즉 드래그 포스 FD를 이제 구하고자 해요. 이들 변수들의 함수는 이런 관계래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항력은 속도 요거 원통형의 직경 그다음에 길이 L 그다음에 로 뮤 이렇게 6개가 있으면 버킹엄 파이 정리를 이용하여 무차원 수들을 구하시오 돼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요 5개가 변수가 아니라 요 FD도 변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몇 개다? 6개입니다. 그거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항력이 이제 원래 우리가 이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드래그 포스. 그래서 이게 이것들과 어떠한 무차원 관계를 갖는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5개가 아니라 6개인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퀵으로 좀 할게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변수 n들을 기본 차원으로 나타내면 그래서 변수는 6개인 거 알았고요. 이것들을 v, d, l, 로우, 뮤, 그다음에 fd FD는 항력인데 그 항력 개수는 뭐예요? 항력을 2분의 1 로우 V 제곱 그다음에 단면적 뭐 투영 면적이겠죠. 나눠 준 건데 그래서 FD를 요거 넘겨서 이제 FD를 찾아내는 거지만 우리는 그냥 차원만 알면 되니까 이거 힘이죠. 힘이니까 그냥 뉴턴이에요.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메타 퍼 세커 제곱. 즉 F는 그냥 MA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를 모른다 해도 우리는 이렇게 차원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게 단계예요. 스텝 잘 외워놓으세요. 변수들을 먼저 찾아낸다. 그 다음에 이제 무차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K가 뭐냐면 변수들에 나타나는 기본 차원의 최소 개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뭐 있죠? L과 T와 LT. 이때 T는 여기서는 타임이에요. 대문자로 쓸 때 있고 소문자로 쓸 때 있는데 그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그냥 맞춰 쓰면 됩니다. 그래서 T 타임이고
여기 M 있죠, 매스. 그래서 LTM. 그죠? 세 개 있죠? 그래서 K는 변수들에 나타난 기본 차원의 최소 개수를 파악하여 필요한 무차원 개수를 구한다. 그래서 무차원 개수 P는 M-K예요. 이것도 기호들이 책들마다 다 틀린데 선생님은 그 논문에 있는 그대로 M-K라고 썼고 P는 파이의 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는 개수입니다. 개수. 그래서 P는 M-K로 암기하시면 좋아요. 지금 웰티나 뭐 맥케이브 책 보면 뭐 징코프리스도 그렇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좀 힘들게 돼 있어서 쌤이 조금 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P는 M-K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수들의 수는 6개였고요. 그 다음에 기본 차원은 MLT만 들어가죠. 그래서 K가 3이 됩니다. 그래서 무차원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P 콜 M-K 해서 6 빼기 3 해서 3이 됩니다. 그래서 3개의 무차원 수인데 거기다가 그거를 그냥 하첨자 매겨서 파이1, 파이2, 파이3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무차원 수들끼리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P는 3개지만 무차원 표시할 때는 3개니까 1, 2, 3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버밍엄의 파이, 여기 파이라고 쓴다 해서 파이 시어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뭔가 하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기본 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반복 변수들을 하나씩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Q1, Q2, Q3라고 해서 이렇게 변수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건 큰 의미가 없고 M을 대표하는 거 row, D를 대표하는 거 L, 그 다음에 T를, 즉 time을 대표하는 거 V를 이렇게 임의로 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선정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그 시스템의 가장 어떤 거버닝한 팩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택하는 게 관건인데 요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많이 해보다 보면 아는데 여기서는 일단 MLT가 들어가 있는 놈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뭐예요? VDL, low, mu, FD 중에 FD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를 가지고 있는 밀도를 DM을 가지고 있는 로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길이 L을 가지고 있는 요 D를 선택했습니다. 직경이 L 그 원통의 길이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FD에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D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time은 요 V를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low와 D와 V를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뭘 안 선택했죠? L과 mu와 FD는 선택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가면 그래서 MLT를 대표하는 low DV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반복 변수들의 곱셈, 반복 변수가 뭐였죠? low DV, low DV, low DV죠. 여기에다가 비반복 변수, 즉 L과 mu와 FD, 여기도 L, mu, FD를 Q4, Q5, Q6라고 했는데 이건 참조만 하시면 되고 여기다 각각 곱합니다. 그러면 무차원인 파이1, 파이2, 파이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요 반복 변수들의 각각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차원 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익히시면 되고 요 반복 변수들에는 A1, B1, C1, A2, B2, C2, A3, B3, C3 요렇게 써도 되고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스펠링으로 여기에 지수에다가 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든 하여튼 다르다는 거 지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반복 변수들의 곱셈, 비반복 변수들을 곱하여 무차원 항을 만든다. 요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조금 양이 많아서 선생님이 퀵으로 하니까 좀 이해 양지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로
다섯 번째 단계로 무차원수 파이 1, 2, 3가 무차원이 되도록 AI, BI, CI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 1이 로의 A1, D, B1 속도 V, C1의 L이었죠. 근데 파이 1은 무차원이죠. 그래서 M0, L0, T0죠. 파이 1이 M과 L, T로 나타냈을 때 빵빵빵이니까 이건 다 곱해봐야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는 뭐예요? ML-3승의 A1승, D는 L의 B1승, V는 L T-1의 C1승,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L이죠. 그래서 이쁘게 MLT로 정리하면 MA1 곱하기 L 마이너스 3A1 플러스 B1 플러스 C1 플러스 1 요게 지수죠. 그 다음에 T의 마이너스 C1 그래서 MLT가 A1은 0성이 되면 되고 A1은 0성이 되면 되고 요 위에 있는 차수도 0이 되면 되고 요 위에 있는 차수도 즉 마이너스 C1도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1 0, B1 마이너스 1, C1 0을 찾아줬습니다. 따라서 파이1은 즉 여기 있는 파이1 이게 다 파이1이죠. 파이1은 A1 0 넣고 B1 마이너스 1 넣고 C1 0 넣으면 D분의 L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차원 맞죠? 분모도 길이 단위, 분자도 길이 단위. 그 다음 파이2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로 A2, D, B2, V의 C2, 그 다음에 뮤를 곱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M0, L0, T0, 1. 그래서 파이2는 무차원이니까 1이 되는 거고요. 우변은 ML-3승의 A2, L의 B2, LT-1, C2, 그 다음에 ML-1, T-1. 그래서 요거를 쭉 풀어준 겁니다. 차원에 대해서. 그 다음 MLT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2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3A2 플러스 B2 플러스 C2 마이너스 1도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C2 빼기 1도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A2는 마이너스 1, B2는 마이너스 1, C2는 1 찾아줘서 요 값을 여기에다가 퐁당 집어넣으면 파이2는 로 V D분의 뮤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레이놀즈 넘버의 역수죠. 이렇게 무차원을 또 찾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차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차원일 수도 있고 D분의 L처럼 그냥 임의의 무차원 수일 수도 있어요. 파이3도 마찬가지로 로 A3, D, B3, VC3, FD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이3도 M0, L0, T0는 1이고요. 이 로 DV, FD 마찬가지로 차원을 꾹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MA3 플러스 1, L 마이너스 3A3 플러스 B3 플러스 C3 플러스 1, T 마이너스 C3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MLT에 대해서 A3 플러스 1이 0이고 L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3A3 플러스 B3 플러스 C3 플러스 1, 0. T도 마이너스 C3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A3는 마이너스 1, B3는 마이너스 2, C3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요 값을 여기다가 퐁당 집어넣으면 무차원 파이3는 로 V 제곱 D 제곱분의 FD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파이3 우리가 파이3가 요 FD였죠. FD 로 V 제곱 D 제곱인데 우리는 FD를 구하고 싶으니까 항상 Y 콜 X라고 하면 Y 콜 FX라고 하면 이 Y 쪽에 우리가 구하려는 그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무차원이고요. 그래서 요거와 F2 아까 F1이었죠.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근데 이제 무차원 나타내니까 선생님이 이제 F1 대신에 F2를 썼고요. 그래서 파이1이 D분의 L이었고 파이2가 로 V D분의 뮤 해서 요렇게 답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뭐예요?
이 y축을 파이 3로 요거로 나타내고 요 파이 3, 그 다음에 x축을 파이 2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 1이 뭐가 돼요? 그러면 d분의 l이죠. 그래서 d분의 l을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a, b, c, d, f, z까지 쭉 그래프가 변화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하지 않고 이 무차원 가지고 어떤 경량성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F2를 이게 레이놀즈 넘바의 역수인데 레이놀즈 넘바로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함수가 레이놀즈 넘바분의 1이었는데 이건 레이놀즈 넘바니까 F2가 아니고 F3로 뭐 좀 수식이 즉 바뀌었다는 의미죠. F2 대신에 F3라는 것은 그 대신에 요것들은 다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F3 그 다음에 이거 레이놀즈 넘버 거꾸로 해도 다 만족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이 3와 이 파이 2분의 1 즉 다시 말해서 파이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레이놀즈 넘바 되고 파이 1은 뭐 임의의 어떤 선들이 어떤 개형을 보이면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쌤이 그런 예들을 해줬고 파이널 답은 이거였죠. 만약에 무차원 변수들로 나타내 봐라 하면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넘버로 바꾸고 싶으면 이거 뒤집어야 되니까 이렇게 F3로 또 표현하시면 되고 그죠? 아까 처음에 문제에 주어진 게 F1이었기 때문에 2, 3로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제 문제를 제가 3개를 줬었는데 그 문제들을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 버킹엄 파이 시어리는 되게 책들마다 좀 까다롭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봅시다. 1번 문제는 서울시 기계기술사 유체역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계연구사나 화공연구사는 거의 7급 실력에 준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기계공학의 유체역학 문제예요. 자, 당연히 우리 화공과 유체역학 똑같이 배우니까 얼마든지 시험에 낼 수 있죠. 자, 봅시다. 코드 200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서 다뤘던 문제예요. 이제 선생님이 아직 문제 클로즈는 안 했죠. 자, 어떤 물체에 있어서 7개의 변수가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기본 차원은 MLT로 한다. 버킹엄의 파이 정리를 이용하여 차원 해석을 진행할 경우 몇 개의 파이를 얻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파이는 무차원이에요. 무차원수예요. 근데 몇 개의 파이니까 뭐예요? 이제 p 구하라는 소리예요. p. 그래서 p equal n-k. 그래서 n이 뭐예요? 독립변수의 수니까 문제에서 7개라고 줬고 그 다음에 기본 차원 최소 개수, 기본 차원의 최대 그 개수죠. MLT로만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3인 거죠. 그래서 변수들에 나타나는 기본 차원의 최소 개수. 그죠? 뭐 중복에서 변수들에서 중복으로 뭐 m이라든지 l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최대한의 이 무차원 기본 차원 수를 적으라는 소리예요. 최소한의 눈에 보이는. 그래서 MLT니까 3개. 그래서 답은 7 빼기 3 해서 4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이제 이해가 쉽죠? P equal n-k. n은 변수, k는 기본 차원 수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되죠. 뭐 최소 개수, 기본 차원의 최소 개수, 뭐 굳이 그렇게 알 것까지는 없고 그냥 기본 차원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본 차원 수죠. 변수들의. 그래서 n-k 하면 우리가 무차원 개수를 얻는다. 그래서 정답 4. 그래서 정답 2번이 됐고요. 이번엔 제가 이거 리플레이 안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반복해서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아래 파이가 나타내는 무차원수는 해서 2011년 국가직 7급 전달 현상인데 이거는 아예 파이는 D의 A승, K의 B승, 뮤의 C승, V의 D승, 그다음에 로우라고 다 줬어요. 그러면 파이는 우리 뭐예요? 무차원이니까 제로예요, 1이에요? 1이죠, 1. 왜냐하면 이 DK 뮤 V가 MLTK로 나타나져요. 그래서 셈이 M0, L0, T0, K0라고 나타냈고 1입니다. 이거 무차원수니까 차원으로 나타내면 1이에요. 그래서 D가 L이니까 L의 A승. 그 다음 K는 watt per meter 도시죠. 또는 줄 per sec. 와트죠. 그러니까 줄 per sec 메타 도시고 또 줄은 뭐예요? 뉴턴 곱하기 메타겠죠. 그래서 또 뉴턴은 킬로그램 메타 per sec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없어지면 킬로그램 곱하기 메타 per sec 제곱 나누기 세크 도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킬로그램 곱하기 메타 per sec의 3승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ml k의 마이너스 1, t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t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출제 위원마다 책들마다 틀려요. 시간을 소문자 t를 쓸 때도 있고 라지 t를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원 적고 b죠. b승. 그 다음에 점도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니까 쉽게 찾아낼 수 있죠. mass L-1, T-1. 그래서 C승. 그 다음에 속도 메타 퍼 세크니까 L, T-1, D승. 그 다음에 밀도 M, L-3승. 요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이쁘게 L에 대해서, M에 대해서, K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정리하면 L에 대해서 정리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M은 B 플러스 C 플러스 1 이퀄 0이고 T는 마이너스 3B 잘 안 보이죠? T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퀄 0이고요. K는 마이너스 B 이퀄 0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개에서 쉬운 것부터 B는 0 첫 번째로 찾아냈고 B 0 넣으면 C는 마이너스 1 두 번째 거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B와 C를 아니까 D 이퀄 1 D 찾아냈고요. 마지막으로 A 1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A가 1, B가 0, C가 마이너스 1, D가 1이니까 여기서처럼 주어진 식에 A, B, C, D 다 집어넣으면 D의 1승, K의 0승, 뮤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V의 1승, 로가 되니까 결국은 뮤분의 DV 로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죠? 레이놀즈 수가 되는 거죠. 어떤 책에서는 그냥 F, 라지 F, 즉 힘을 그냥 차원으로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LMT 요런 거로 다 바꿔서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냥 F를 무차원으로 쓰는 것도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바꿔주는 게 편합니다. 뭐 그게 익숙하신 분은 그거로 해도 되는데 MLT가 편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이거는 스쌤이 내봤는데 직경이 D인 파이프 속으로 속도 V의 유체가 벽 쪽으로 열을 전달하면서 난류로 흐르고 있다. 난류란 말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난류는 강제대류의 거죠? 자연대류는 공기가 뭐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지만 그 강제대류는 뭐예요? forced convection인가요? 자연대류는 free 뭐 convection이고 근데 우리가 보통 화학공학이나 뭐 플랜트 정유공장 이런 데서 다 다룬 거는 펌프 뭐 이런 거 터빈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강제대류예요. 자연대류는 그냥 자연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레이놀즈 넘버, 그로스 호프 넘버, 레이놀즈 넘버, 너셀 넘버, 프란틀 넘버, 그로스 넘버, 그로스 호프, 그 다음에 너셀 넘버, 그로스 호프 넘버인데 그로스 호프는 자연대류지 해서 여러분들 쉽게 사실 그냥 안 풀고도 2번을 찍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버밍엄 파이 시어럼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좀 푸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해설
달아보면 지금 n은 뭐예요? 변수죠. 변수 문제에서 7가지였어요. 즉 h, d, rho, mu, cp, k, v예요. 그래서 변수 7개고요.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우리가 h를 구해야지만 q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q는 ha 델타 t에서처럼. 그래서 h를 찾는 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h를 찾고 그 다음 q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h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h가 여기서는 y equal fx에서 h를 y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b 스텝에서 기본 차원의 최소 개수 보면 mlt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mall t가 시간이고요. t가 온도예요. 그래서 4개입니다. 4개. 여기서 스몰 t가 시간이에요. 이건 징코프리스에 있는 책에 있는 거 쌤이 뽑아왔어요. 자, 그러면 h는 쭉 정리해보면 m 나누기 t의 3승 t고 d는 l이고 그 다음에 rho는 l 3성분의 m이고 mu는 lt분의 m이고 cp는 스몰 t제곱 t분의 l제곱 k는 t 3승 라지 t분의 ml이고 v는 t분의 l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4가지죠. 기본 차원이. 그래서 기본 차원 개수만 그냥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에서 기본 차수 빼면 3. 아, 무차원이 3개 나오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assumption 하면 됩니다. assumption보다도 뭐 정답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각의 기본 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반복 변수들을 채택한다. 당연히 ml, small t, large t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d를 선택했고요. 선생님은 여기 large t가 들어가는 k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여러 군데 들어가지만 선생님은 mu를 선택했고요. 시간이 들어가는 v를 선택했습니다. 요게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요걸 선택했고 다른 거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고르면 되는데 잘 모를 때는 그냥 대표적인 것들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pi1, pi2, pi3에 이 반복 변수 dk mu v를 쓰시면 되고 a, b, c, d, e, f, g, h, i, j, k, l처럼 이렇게 넘버링을 하셔도 되고 뭐 A1, B1, C1, D1, A2, B2, C2, D2, A3, B3, C3, D4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곱한다? 즉 채택 안 된 것들 row, CP, H를 각각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A, B, C, D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건 다 해봤죠? 쌤이 칸도 모지라고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그냥 쌤이 답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A가 1, B가 0, C가 마이너스 1, D가 1이에요. 그래서 파이1은 뮤분의 dv로 즉 레이놀즈 넘버가 나왔고요. 파이2에서는 k분의 cp 뮤 즉 프란틀 넘버가 나왔고요. 파이3에서는 k분의 hd에서 너셀 넘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파이3가 너셀 넘버죠. 그래서 k분의 hd.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h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게 y로 두면 됩니다. 이쪽에 fx면. 그래서 펑션이고 그 다음 뭐예요? 레이놀즈 넘버 그 다음에 이제 프란틀 넘버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에서 강제대로 열전달 무차원 수 하면 너셀 넘버는 레이놀즈 넘버 프란틀 넘버의 함수 관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쌤이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뽑아봤어요. 그래서 강제대로일 때 무차원수 강제 대류 열전될 때 무차원수 즉 레이놀즈 넘버 프란틀 넘버 다시 한번 레이놀즈 넘버 프란틀 넘버 너셀 넘버가 나오는 과정 여기서 보면 변수 h와 d로 mu cp k v 7개죠. 7개고 무차원수 4개니까 7 빼기 4에서 3이 무차원수로 나온다. 그래서 반복 변수법 즉 반복 변수들 4가지 써주고
그 다음에 적용 안 시킨 놈, low CP. 여기서는 H가 또 써야 됩니다. H를 써줘야 돼요. 즉 Y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아까 FD 학력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거 세 가지 써줘야 돼요. 곱해줘서 파이 1, 파이 2, 파이 3라고 놓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하여튼 쉬운 방법은 P는 N-K다. P는 N-K다. 그죠? 어떻게 좋을까요? 뭐 아무거나. P는 N-K다. 그래서 P는 무차함수인데 무차함수 개수 어떻게 구한다? N 변수들 개수 빼기 K 뭐야? 무차원 수. 그죠? 최소한의 무차원 수 빼면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무차원의 개수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버밍엄 파이시어럼 1, 2, 3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좀 선생님이 막 한 시간 동안 주저리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예제 뭐 다 기출문제죠. Q1, Q2, Q3 세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차원 버밍엄 파이시어럼하고 모형 법칙 시험에 나올 때 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상도가 좀 안 좋으면 조금 더 시간이 지켜봤다가 이렇게 다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다시 한번 버킹엄 파이시어럼 대개 책들 웰티나 맥케이브 책에 그렇게 이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한번 업로딩 해 봅니다. 지금 9급, 7급 그다음 학원기사 베스트셀링 중이고 2015년부터 노량진에서 제가 전 과목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많은 노하우들이 문제 하나하나 풀 때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